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가 일주일이 없었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주말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주말 K리그 두 경기에 대해서 분석 내용 말씀을 드렸고 적중을 했습니다. 성남대 대구의 경기의 경우에는 대구가 성남을 상대로 세징야 선수 없이 원정에서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승부에 중점을 두고 성남의 풀앤승 그리고 언더를 추천을 드렸고 전부 다 적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전북 경기에 대해서도 전북이 승리는 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 조금 전북이 좀 삐리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겹게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FC 서울의 언더 그리고 서울 풀앤 무승부와 서울 단통 패를 추천을 드렸고 FC 서울의 풀앤 무승부와 FC 서울의 단통패 적중은 했으나 이 경기가 사실 이렇게 득점이 많이 나오면서 오버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3대4로 FC 서울이 패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전북의 홍정호 선수의 자살골, 오스마르 선수의 페널티킥골을 제외하고는 필드골은 조용욱 선수밖에 없긴 했죠. 그리고 전북은 홍정호 선수가 자살골을 넣고 뭔가 마음의 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기 종료 몇 초를 남겨두고 극장골을 홍정호 선수가 기록을 하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냈다고 보였습니다. 홍정호 선수가 골을 넣고 그렇게 막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이 경기가 끝나고 FC 서울의 박진섭 감독님과 강명원 단장이 함께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박진섭 감독님의 후임으로 지금 안익수 감독님이 지휘봉을 잡게 됐는데 안익수 감독님은 선문대를 지휘를 하면서 2020년 유리그 왕중왕전 우승과 2021년 춘계대학 연맹전, 추계연맹전을 우승으로 일궈냈고 또한 2010년 FC서울 수석 코치 시절에 K리그 우승을 경험을 했던 안익수 감독님은 12일 성남FC와의 경기부터 지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FC 서울 상황에 감독이 바뀐다고 해서 조금 어떤 경기력이 달라질까 의문이 들긴 하는데 진짜 지금 27경기죠. 27경기가 끝난 지금의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인데 FC서울에 강등되는 걸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긴 해요. 어쨌든 주말에 밴드 토론방에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두 경기 저배당 투폴 적중을 했고 제가 공유한 거 말고도 많은 고수분들이 밴드 토론방에서 공유해주신 픽들이 적중이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공유한 픽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어느 분이 얼마 적중했다, 어느 분이 몇 배당 적중했다 따로 유튜브에 글이나 영상은 올리지 않았고 제가 적중한 것도 사실 저배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서나마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한 주 쉬고 이번 주에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가 들어와 있고 이번 주는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인데 라리가는 지금 아직 경기를 본 적이 없어서 경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경기가 있구나 대충 파악해보고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대표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속팀으로 돌아오는 선수들에 대해서 파악이 금요일이나 돼야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아서 밑그림만 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대한민국 대 레바논 경기가 저녁 8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발 좀 시원시원한 경기, 슈팅도 좀 많이 때리고 좀 골을 많이 기록할 수 있는 경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랑 묶어서 좀 프로토 한 폴 가져갈 생각인데 대한민국이 저의 좀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해요. 자,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훑어보기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2무 1패로 아직까지 리그가 개막하고 승리가 없습니다. 사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득점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갑자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코너 갤러거 선수 컨디션이 빨딱쓰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무승부가 떴는데 그때 당시의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모든 면에서 웨스트햄이 우세하다고 보이지만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상대 전적이 의외로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승부로 이변이 떠버렸죠. 자, 그렇게 볼 때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과의 상대 전적 크리스탈 팰리스 기준 1승 2무 7패로 토트넘이 굉장히 우세하다고 보이죠. 그리고 현재 토트넘 3승으로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이에요. 또한 지금 아르헨티나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토트넘의 로셀소 로메로 선수가 아마 격리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못 나올 텐데 어차피 로셀소 선수 뭐 롯데 자원이고 로메로 선수도 아직 뭐 풀타임을 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전 자원의 이탈은 딱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토트넘이 3승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득점력이 솔직히 조금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좀 운 좋아서 뽀록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이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 홈에서는 무승부 아니면 1점 차 꾸역승을 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경기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합패 투픽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이번 경기 아스날 대 노리치. 자, 아스날 한마디로 좆됐죠. 사스날 소리를 들을 때가 좋았던 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 뭐 이적 시장에서 2천억이 가까운 돈을 펑펑 쓰고 3전 3패 0득점에 9실점으로 리그 꼴찌를 기록 중입니다. 감독인 아르테타 경질설이 솔솔 돌고 있는데 경질한다면 이번 주에 좀 잽싸게 경질을 하고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깔끔하게 승으로 잡고 가는 게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기본 전력상으로 볼 때 노리치를 상대로 아스날이 홈에서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건 뭐 사실 전북의 김상식 감독이 아스날 감독을 해도 노리치 시티는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이 원정이고 노리치가 홈이라면 조금은 이변을 고려해 볼 텐데 아스날의 홈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스날이 최근에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홈에서 노리치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홈팬들한테 물병 맞는 모습은 상상이 안 가네요. 아스날의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3번 경기 브랜드퍼 대 브라이턴. 자, 브랜드퍼 출발이 좋습니다. 승격팀인데도 불구하고 1승 2무로 아직 패배가 없죠. 하지만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는 승리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브라이턴이 브랜드퍼 홈에서 패배한 적이 2014년도에 한 번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브라이턴이 지금 리그에서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굉장히 좋고 공격의 무페이 선수 폼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웰백 선수도 복귀를 했고 에버튼과의 경기를 제외하면 번리, 와포드를 상대로 멀티 득점을 기록했던 브라이턴이기 때문에 승격팀을 상대로 충분히 무승부 이상의 성적은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브랜드퍼의 무합패 투픽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4번 경기 레스터 대 맨시티. 자, 이 경기는 레스터 시티의 패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스터 시티의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보여지지 않고 뭐 예전에는 사실 메디슨 했는데 이번 시즌 메디슨은 약 처방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제이미 바디 말고는 공격에서 풀어줄 만한 선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 레스터 시티입니다. 하지만 상대팀 맨시티는 뭐 요새 자비가 없죠. 뭐 노리치와 아스날을 상대로 두 경기에서 10득점을 기록하면서 상대팀이 "거 봐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라고 해도 "더 쳐먹어라." 하면서 계속 매기는 맨시티죠. 데브라이너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니까 뭐 말 다 했죠. 토트넘이 승리를 했던 것처럼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앞에 포진을 해서 미드필더로 향하는 공들을 못 가게 중앙 쪽에 몰려 있게 되면 맨시티가 지난번 토트넘과의 경기처럼 고전할 수도 있겠지만 레스터 시티의 선수 구성상 공격에 그럴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레스터 시티의 단통 패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 맨유 대 뉴캐슬. 자, 맨유가 리그 첫 개막은 시원하게 리즈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했는데 그 뒤에 보기 좋게 우리의 뒤통수를 계속 쳤죠. 사우스햄튼 원정 무승부, 울버햄튼 원정 0대1 똥줄승. 뭔가 좀 삐리하죠. 맹구짓을 일삼고 있는 맨유인데 그 경기들은 일단 원정 경기였고 이번 경기 홈 경기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맨유가 순위가 높아요. 2승 1무로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죠. 또한 지난 울버햄튼 원정에서 카바니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되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득점력 충분히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뉴캐슬은 존조 쉘비의 부재가 너무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뉴캐슬과 사우스햄튼 경기 무승부를 추천을 해드렸던 것도 뉴캐슬의 존조 쉘비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이번 경기 존조 쉘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맨유 원정에서 이변을 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대 전적 또한 맨유가 홈에서는 4승 1무로 압도적입니다. 1무도 사실 2015년에 1무고 그 뒤로는 홈에서 4연승을 기록 중인 맨유입니다. 저는 이 경기 맨유의 승리로 생각하고 있고 혹시 맹구를 못 믿는 분들은 무승부를 받쳐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 자, 이 경기도 일단은 웨스트햄 사이드로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웨스트햄의 지금 안토니오 선수가 미쳤습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미쳐있는 웨스트햄이죠. 리그 3경기 동안 10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맨시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팀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우스햄튼은 생각보다 체아담스와 암스트롱의 공격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 전적도 사우스햄튼 기준 2승 1무 7패로 사우스햄튼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홈 2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사우스햄튼의 승까지는 보이지 않는 경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 와포드 대 울버햄튼. 저는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이제는 승리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이 지금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1대0 패배, 토트넘을 상대로 0대1 패배, 맨유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배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는 울버햄튼이 주도를 했다고 보이는데 마무리가 항상 골키퍼의 선방이나 좀 0점이 그지같이 잡히면서 패배하는 모습이었죠. 전력상으로 충분히 울버햄튼이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는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포드가 20년 1월 가장 최근 경기에서 홈에서 2대1로 울버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때 당시 골을 기록했던 데올로페오, 두쿠레 같은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와포드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둔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와포드의 승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 울버햄튼의 경기력이 홈과 원정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저는 와포드의 무와 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 경기 첼시 대 아스톤 빌라. 자, 이건 뭐 사실 닥치고 첼시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첼시는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48분에 리스 제임스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버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뭐니뭐니 해도 지금 공격 라인이 아스톤 빌라에 비해 이건 뭐 너무 넘사벽이기 때문에 첼시의 루카쿠 누가 막을 거야 이거. 등딱슛 등지고 있으면 수비가 못 뺏어요. 그러다가 돌면서 슈팅 때려버리니까 수비로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첼시의 홈 경기이기도 합니다. 맞대결 전적도 첼시 기준 7승 1무 2패로 첼시가 우세하고 아스톤 빌라가 사실 잭 그릴리시가 맨시티로 이적을 했고 뭐잭 그릴리시의 잭 그릴리시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엔디아 선수를 데려왔는데 그릴리시 선수에 비하면 좀 부엔디아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첼시가 충분히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첼시의 단통승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경기 리즈 대 리버풀. 자, 일단 가장 최근이었던 올해 4월 맞대결에서 리즈가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혹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리버풀에는 수비 라인에 마티프, 반다이크, 아놀드 선수가 없었죠. 또한 공격에서도 살라 선수를 후반 20분 남겨놓고 교체 투입하면서 마누라 공격 라인이 가동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은 리버풀의 주전 자원들이 돌아왔고 반다이크가 지금 노르웨이와의 국가대표 경기에서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리즈를 상대로 리버풀이 2연속 무승부를 거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즈의 벤포드 선수도 뭔가 예전에 비해서 좀 아직 리그 초반이라 그런지 폼이 제대로 올라온 것 같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리즈의 단통패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37회 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대충 쭉 훑어봤는데 아직까지 어떤 팀에 어떤 선수가 빠지게 될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딱히 이변 경기로 잡을 만한 경기가 없었습니다. 주중에 계속 좀 라리가 경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요일은 돼야 각 팀별 선수 구성이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